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8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변동 없고 리플 플러스 1.6%, 도지 에다 폴리곤은 마이너스고요. 전체적인 코인 시장 레저 복구 사태로 인해서 큰 변화가 없는 거고, 나스닥도 부채 한도 협상이나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이번 주 마지막 장 약간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 동안 비트코인 당장에는 큰 상승이나 폭락오는 제한적인 움직임 나올 듯 하고요. 코인 보관하는 레저 리커버리 사태는 개인들 여기 있는 레저지가 분실했을 경우 레저 회사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통해서 개인들 코인 내역을 복구해주겠다는 논란이고요. 분실한 개인들 코인지가 복구해준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작년 FTX 거래소, 루나코인, 셀시우스 사태 등 코인 시장 하락장에서 메이저 코인 회사들도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거래량 낮고 개인들 관심 줄어들 때 레저 회사 또한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혹시나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코인지가 복구 문구나 개인정보 이용해서 코인 회사들 먹튀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FTX 사태보다 더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장 안 된 코인 지갑 회사들 먹튀 이후 대표 직원 대부분 바뀌고 이전 대표의 실수로 코인 분실된 거다 발뺌을 하면 투자자들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일부 코인들은 불법 자금도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신생 코인 회사들 먹튀를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전에도 종이 지갑이 가장 안전하다 이야기는 드렸는데 종이 지갑의 가장 단점은 분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코인 투자하면 장기로 3년 5년 홀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구 문구 작성한 이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부자들 같은 경우 최소 수억 원 이상 비트코인 매수해서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일상 동안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2017년 이전 비트코인 1000달러 아래 할 때 그런 투자자들 많았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파월 의장 연설하고 공화당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 잠정 중단하겠다 발표하면서 다시 부채 한도 협상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메카시 의원 모두 다 미국 디폴트는 없다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라는 것은 확실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예측은 하기 어렵고요. 5월 24일 바이든 대통령 G7 회의에서 복귀하면 협상 일정 재논의 될 듯 보이지만 공화당에서는 이번만큼은 쉽게 협상을 안 해줄 것이라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사 여전히 상승해줬고 미국 경기 잘 돌아가는데 공화당이 협상까지 쉽게 해준다면 정치적인 입지는 확실히 줄어드는 겁니다. 미국 회사들, 미국 빅테크 대기업들은 공화당보다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원을 더 많이 하겠죠. 이대로 부채 한도 협상 무난하게 통과되고 공화당이 반대 정당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지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고 비트코인도 횡보 이후 강한 반등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벤 버닝키 전 의장과 대담 형식으로 연설을 진행했고 6월에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금리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무엇보다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리 여기서 더 올린다면 이후에 충격이 더 크게 올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하고 같이 인터뷰한 인물이 중요한데 파월 의장 왼쪽에는 연준 국장이고 오른쪽은 벤 버냉키입니다. 버냉키 의장 2006년부터 2014년에 연준 의장 했었는데 임기 중간에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려고 천문학적인 달러 시장에 유통을 시키면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파월 의장 역시 고금리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리스크가 나오면 버냉키 전 의장처럼 추가 유동성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파월 의장 연설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6월에 금리 동결을 시사는 했지만 여기 이미 작성해온 자료를 읽으면서 최대한 혼선 안 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흡사 작년 8월에 잭슨홀 미팅처럼 시장이 너무 빨리 연준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오해를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이었고요. 나스닥만 봐도 5월 하락 올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하고는 다르게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파월 의장 연설 이후 약간만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불확실성에 상승을 많이 하면 하락도 크기 때문에 파월 의장 시장 분위기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나스닥이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 하고요. 파월 의장 연설 이후 CME 6월 15일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은 8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파월 의장 이번 연설만
차트만 봐도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5월 19일에는 연준 블러드 총재 6월에도 금리 인상해서 주가 하락 방어막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블러드 총재 작년하고 다르게 연준에서 금리 인상 투표권은 없고요. 연준은 올해 경기 침체나 시장 불확실성 커질 때마다 25bp, 50bp씩 금리 내려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줄여줄 가능성이 클 듯 하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 11월부터 할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9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9월까지는 5.25% 현재 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56%로 높고 11월에는 5% 가능성이 49.1%까지 상승했고요. 12월 되어서는 확실히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50bp까지는 인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3.5%까지 금리 인하할 것으로 여기 데이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서서히 금리를 낮춰서 내년까지 3.5% 기준금리 유지를 한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봐도 여기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 코로나나 2008년 금융위 같은 이런 리스크는 데이터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신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나스닥 상승하고 코인도 당장에는 큰 하락이 없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파르장 연설 이후에 미국 2년물 국채금리나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반등온 모습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3%대 유지를 하다가 파르장 연설 이후 4.2%로 상승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3.6%로 상승했고요. 파르장 당장에는 금리 인하 논할 구간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장도 거기에 반응해서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시기 우리 비트코인 움직이면 중경토가 자주 언급들이 2019년 7월과 비슷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빠르면 9월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2019년 7월 금리 인하 이후에는 비트코인 줄고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면 11월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2019년처럼 코인 더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질문해 주십니다. 2019년과 차이점은 2019년에는 2.5% 기준금리가 고점이었고 현재는 5.25%로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2019년에는 1월에 금리 동결을 했었는데 당시에 비트코인도 바닥이었습니다. 올해로 보면 올해 금리 동결을 한 거고 동결 직전에 선반영으로 나스닥 코인 먼저 상승을 했고요. 2019년 이때 연준이 금리 동결한 배경은 애플 3분기 연속 어닝 미스에 애플 주가 마이너스 50% 대폭락하니까 나스닥 주가 방어 위해서 금리를 동결한 거죠. 이번에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선반영돼서 비트코인도 움직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연준이 너무 많은 유동성 시장에 뿌렸기 때문에 시장도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2019년처럼 무작정 하락 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하락 이후 반등 올 때 반등폭은 2019년보다 더 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점 2019년처럼 나온다면 확실히 매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연준이 6월 금리 동결할 가능성 높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은 5월 25일에 있는 한국 금통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창용 총재 연준 고금리에도 한국 기준금리 낮게 유지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 1,300원까지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도 금리 동결 가능성 크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도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한다면 연준이 9월하고 11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생각이 듭니다. 이창용 총재 올해 2월 금리 동결 이후 시장 방향성이 제대로 맞고 있고요. 전체적인 코인들 주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리플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리플 스위스 커스터디 업체를 인수하고 SEC 힘먼 연설 기각과 같은 호재로 인한 상승이다 볼 수 있고요. 리플은 5월 15일 에어드랍 이후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 하락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시작하는데 에어드랍 이후 반등 오는 경우가 작년 2월하고 8월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작년 2월 에어드랍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236 구간까지 하락은 했지만 비트코인 회복에 같이 세 상승했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따라서 대폭락을 했고요. 작년 8월에도 에어드랍 전에 리플 가격 상승했다가 에어드랍 이후 하락 그 다음 비트코인하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움직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021년 10월 비트코인 재상승에 리플도 같이 상승을 하는 패턴인데 리플 호재 이미 적용이 된 거고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재상승해준 지가 리플에 가장 중요합니다. 리플 3만 달러 재상승하며 최근 같은 분위기에 3월 700원 직전 고점도 쉽게 넘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25,000달러 다음 레벨까지 하락을 한다면 이번 리플 반등 꼬시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